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짜잔, 르네상스 이후 세계사의 전개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요, 사실 인문학의 기초 한 겁니다. 기초. 르네상스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고대사부터 이 전까지 일들을 쭉 훑었어요. 큰 것만. 자,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르네상스 이후에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인문학이 어떻게 발달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까지 세계사를 중심한 인문학을 이야기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각 파트별로 과학이면 과학, 예술이면 예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개를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르네상스 인문학을 볼 때 우리가 왜 세계사를 알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어떤 사건이 하나 나가지고 그것만 똑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이 대륙에서 한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대에 일어났던 거죠. 알겠죠? 그 시점이 어디라고요? 르네상스였던 거죠. 이 전까지는 사실 교황이라는 큰 세력 아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성, 어떤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 꽃을 피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이게 전혀 달라져요. 교황에서 권한이 왕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다시 자본, 그쵸?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지식, 과학, 또 뭐 무역,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요, 사실 시대를 이끈 핵심이 시민들이 됩니다. 시민들, 지식층이 돼요. 이러면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민주주의라는 정확한 정치 체계와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제도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인류의 문화 예술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를, 여기는 종교 더하기 철학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자꾸 제가 종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또 이 인문학을 배울 때, 또 과학이나 모든 것을 배울 때 항상 이 부분을 빼고 배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유럽에 또 인문학에 나올 때 모든 질서의 기본은 이 카톨릭이라는 기반을 깔고, 역사의식이라는 이 카톨릭이라는 기본을 깔고 한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빼고 설명해 버리니까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잘 이해가 돼야 되니까 여기를 항상 넣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과학. 또 뭐가 있을까요? 음악, 미술 같이 넣을까요? 사실 조금 다르긴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세계사의 사건,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 끝에부터 세계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종교와 철학은 어떤 국면에 접어들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 공산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로 갈라지죠. 그쵸? 세계 2차 대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는 냉전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 과학은, 여기 뭐 사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이 무기의 발전, 또 비행기의 발전, 또 탱크, 잠수함의 발전, 이러면서 과학은 이때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게 돼요. 알겠죠? 이때 TV도 나온 거고요. 이때 컴퓨터도 나온 거예요, 사실. 이건 세계 2차 대전 때 나왔다. 그쵸? 이때 비행기가 많이 나왔겠네요.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음악 미술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음악 미술은 사실 이때 초반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음악가 미술가들이 죽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져요. 알겠죠? 허무함. 그러면서 또 감정의 표출.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입체파까지 가. 입체파. 입체파화가 누구? 피카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죠? 음악계에서도 미술사에서도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핵심 인물만 딱 알면 돼요. 피카소, 요때 고흐, 잘 써뒀다. 고흐, 고갱 이런 사람들 있죠. 여기다 밀레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핵심 인물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러한 세계사가 있었을 때, 큰 일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또 큰 사건을 끼친 게 뭐가 있을까요? 종교개혁. 그렇죠. 종교개혁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 종교개혁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지금의 미국은, 글쎄요, 미국이 진짜 있었을까 싶어요. 사실. 왜냐면 종교개혁 때문에 이 개신교가 나왔고 청교도가 나온 거죠. 그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을 세웠으니까. 그렇죠. 또 종교개혁 때문에 말 그대로 신성 로마 제국, 그렇죠, 앞으로도 할 내용인데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 때문에 유럽 전체에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가고 또 국가가 서게 되죠. 북유럽에도. 또 이 기존 로마에서도 교황청이 개신되고 또 카톨릭도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종교 철학도 사실 마찬가지죠. 종교개혁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은 데카르트가 나오죠. 데카르트. 그 이후에 이제 뭐 스피노자, 칸트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온 거예요. 이성 철학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철학, 경험 철학.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컨, 홉스, 흉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종교 개혁 때문에 과학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교황청이 딱 잡고 있었던 과학이, 그렇죠, 이제 왕 중심으로 또 개신교 중심으로 가면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게 됐거든요. 종교 개혁이라는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거기서 나온 대단한 사람이 바로 뉴턴인 거죠. 뉴턴. 그렇죠. 뭐 종교개혁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음악 미술은 자율성이죠. 자율성. 근데 사실 음악만 따지면 교회보다 성당에서 되게 많이 써가지고요, 이때 종교개혁 이후로 누가 나오냐면 빈 사막파가 나와요. 빈 사막파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있죠. 베토벤, 쇼팽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음악을 갈 때까지 쫙 이끌고 나가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기본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 세계사의 굵직굵직한 흐름들을 배웠던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과학이나 또 음악사, 미술사, 철학사 이런 것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 세계사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세계사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금방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 나라별로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네상스 이후에 또 르네상스 요 시기에 일어난 큰 일 중에 하나, 대뉴스 또 대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콜럼버스 하면 누구죠? 신대륙 발견이에요. 이 일이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네, 이 사건 계기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크게 갖게 돼요. 전 세계로. 알겠죠? 그러면서 그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많은 물자들을 유럽으로 이제 날랐죠. 알겠죠? 그러면서 유럽이 부강해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알겠죠? 또 좋은 거는 유럽의 문물들이 아프리카나 각 나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시작이 뭐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입니다. 이 연도가 언제냐면요, 1493년이에요 1493년 이후에 열린 시대가 뭐다?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요 게임도 있죠. 그쵸? 옛날에 이 게임 엄청 많이 했는데 대항해 시대 2, 3, 4 다 있잖아요. 그쵸? 지금 다 온라인 게임은 있을 거야. 요때 이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신무역의 시대가 열려요. 여러분, 무역의 시대가 열린다. 그럼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당연히 돈. 알겠죠?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무역의 시대가 열리면서 돈의 개념이 들어가고, 돈의 개념이 들어가면 당연히 경제인이 성장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급이
왔다 갔다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제 사이가 그쪽에서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잖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일이었던 거죠. 요게 대항해 시대가 다 연결이 된 거니까요. 알겠죠? 이러면서 요 막대한 돈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누구죠? 이탈리아의 누구? 피렌체라는 지방이에요. 요 지방의 부호. 누구죠? 그 있잖아요. 그 누구죠? 그 사람 세 글자. 메디치 가문으로 수많은 돈이 들어갔다. 알겠죠? 그래서 피렌체를 가보면 메디치 가문의 땅을 밟지 않고는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말까지 있었대요. 그 정도래요. 이 메디치 가문이 왜 중요하냐? 저번 시간에 잠깐 했죠.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예술가 그리고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후원해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어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공헌을 한 가문이에요. 메디치 가문 자체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술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그쵸? 과학자로는 그 유명한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오는 뭐 하는 사람이죠? 지동설 다 알고 있죠? 예. 천동설적 세계관을 지동설로 바꾼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수히 많은 과학과 수학을 연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해 놓은 바탕을 가지고 누가 수학적 공식을 세우면서 마무리 지었냐면 그 사람이 바로 뉴턴이에요. 알겠죠? 뉴턴. 보이죠? 뉴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콜럼버스 신대륙 하나 발견했네. 이거 좋겠다. 대단한 여행가야.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연결지어서 유럽 사회에 큰 파장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자, 1400년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455년에 인, 쇠, 술이 개발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뭐다? 인터넷. 어떻게 인쇄술이 인터넷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왜 귀했을까요? 그쵸?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하니까. 그런데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지식의 보급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저희 옛날에 인터넷 이런 거 있기 전에는 사실 어떤 국가가 운영되고 또 지역이 운영됨에 있어서 서로 간의 어떤 대화나 의사의 전달이 사실 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카톡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정보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에 보급할까요? 성경이에요. 알겠죠? 이게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딴 게 아닙니다. 성경, 성서를 온 유럽에 뿌렸어요. 이렇게. 알겠죠? 성서를. 진짜요? 예. 그러니까 루터도 참 운이 좋은 게 루터가 목회하는 그 성당, 루터가 목회하는 성당 옆에 그 옆 동네에 쿠베르탱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쿠베르탱 그 분도 사실 그랬대요. 뭐 성경 찍고 사실 망했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초반엔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성서를 온 유럽으로 뿌렸죠.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서를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그 전에는 성경을 교황과 신분인들만 봤는데 이게 민중으로 보급이 되면서 성경을 보니까 교황이 했던 말, 또 교황이 하는 삶, 우리 신부님이 말하는 거랑 성경이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우리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새로운 흐름이, 시대 흐름이 이어지게 돼요. 그 핵심이 뭐다?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이 무수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1517년에 루터 아저씨가 95개조 반박문 요거를 선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루터가 너무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기가 봤을 때 교황이 하는 짓이 너무한 거예요. 이건 다들 알죠? 이거는 면죄부. 그쵸?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면죄부를 사서 죄를 용서받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면죄부를 못 사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루터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또 성당이, 그러니까 교황청이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심어하던 교회 앞에 딱 그 문에다가 천주교 교황이 잘못한 거 95가지를 적어놓고 딱 붙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어때? 우리 목사님인데 갑자기 교황청을 까네? 그쵸? 그러면서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맞아. 알겠죠? 그러면서 루터가 그죠? 인쇄술, 그쵸? 인쇄소에다가 성경을 몰래 빼온 거를 활자로 찍어서 뿌리죠. 전 유럽에.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알겠죠? 이러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이때 한 나라가 거의 멸망하게 되죠. 이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일단은 초반 1400년대에 있었던 일들, 큰 일들을 한번 봤어요. 여기까지. 일단 두 개만. 그렇죠? 콜럼버스 대항해 시대, 그렇죠? 그리고 인쇄술 종교개혁. 이 두 개만 봤어요, 지금. 알겠죠? 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라별로 볼 거예요. 나라별로. 영국, 독일, 프랑스. 여기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